고모, 지은 언니가 그 돈으로 새 차 샀어. 카페는 거짓말이래. 조카의 이 한마디가 제 67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날 제 집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모은 8억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죽다 살아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가 어떻게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해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같이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갔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정말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죽을 뻔했던 저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딸 지은이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이 또 올랐어요. 미영아, 지은이 영어 학원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엄마, 취업 준비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해요. 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용실에 나가고 저녁에는 다른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메이크업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참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뤄도 참았어요. 오직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엄마는 공부 못했지만 지은이는 달라야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엄마처럼 고생하면 안 돼. 그렇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결혼도 좋은 집안 아들과 했죠. 사위 준혁이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맞아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지은이 부부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8억이었습니다. 평생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오직 딸을 위해서만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이 돈이 없으면 저는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카페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6개월 전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카페가 정말 잘 된대요. 저희가 보는 상가가 대학가 근처라서 손님도 많을 거고요. 준혁이 형이 카페에서 대박 났거든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릴 때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할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임대료, 인테리어비, 장비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드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천만 원이면 제 적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며. 지은아, 그런데 카페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던데.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사업 계획서도 다 짜봤고, 준혁이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좋은 자리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예요. 지은이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이번만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딸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적금을 해지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푼씩 모은 전 재산 8억 중 5천만 원. 아니, 사실은 더 달라고 했어요. 엄마, 사실 카페 하려면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억?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성공하면 엄마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결국 제 통장에 거의 모든 돈인 7억 5천만 원을 딸에게 넘겨줬습니다. 제 손에는 생활비 5천만 원만 남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준혁이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여서 괜한 뿌듯함마저 느꼈죠. 그날부터 지은이는 부쩍 바빠졌습니다. 엄마, 요즘 카페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괜찮아, 사업이 중요하지.
몸만 조심해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카페 오픈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봐도 아직 준비 중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던 중 조카 서연이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고모,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제 막내 동생의 딸이에요. 총명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아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제 무릎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지은 언니 요즘 어때? 카페 준비한다던데. 응. 지은 언니 차 바꿨어요. 되게 좋은 차예요. 차가 바뀌었다고? 네. 하얀색이고 되게 커요. 아빠가 외제차라고 했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 준비로 바쁘다던 지은이가 웬 새 차를? 그런데 서연아, 지은 언니가 뭐라고 했어? 지은 언니가 고모는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 언니가 고모 돈으로 새 차 샀어. 카페는 거짓말이래. 준혁 오빠가 고모는 바보라서 모를 거야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지은 언니가 고모는 곧 죽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도 했어요. 준혁 오빠가 늙은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생활비뿐이었어요. 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언젠가는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져 오는 고통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러움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카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엄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쯤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혹시 차 바꿨어? 차요? 네. 사업용으로 좀 큰 차가 필요해서요. 외제차라던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중고차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제 얼굴에는 온갖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딸을 위해 애쓰며 새겨진 것들인데. 다음날 오후 몰래 지은이 집 근처에 가봤어요. 정말로 하얀색 수입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벤츠 최신형. 최소 1억은 할 것 같은 차였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외제차까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딸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은이와 준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니?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동자만 굴리고 슬슬 눈치를 보다가 말을 꺼내더군요. 카페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를 먼저. 지은아. 저는 차분하게 딸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나를 바보로 보고 있다는 걸 다 알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가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 게 보이더군요. 5천만 원으로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나한테는 카페 준비한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맞지?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뭐라고?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돈을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준혁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 돈은 당연히 네가 가져야 할 거라고?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죠. 그렇구나.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딸이 저를 속여서 돈을 가져갔어요. 되찾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우리 딸을 고발해야 하나?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법적 절차는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준혁이도 데리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그날 저녁 지은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너희와의 대화를 녹음할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지은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5천만 원 어디에 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마지막 기회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국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차 샀어요. 그리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카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딸이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왜? 욕심이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저희는 그럴 돈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속였어? 죄송해요. 준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용서?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내일까지 5천만 원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내 집에는 오지 마라.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날 바보로 만들었어. 이제 끝이야. 지은이 부부는 결국 차를 팔고 여행비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찾아왔어요. 미영아, 왜 이러고 있어? 밖에서는 내가 딸과 싸웠다는 소문이 자자해. 순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사연을 털어놓으니까 순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미영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런 딸한테 당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부모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아나?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봐. 순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영아, 너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어? 딸만 위해서 살았잖아. 이제는 네가 행복할 때야. 그날 밤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기로. 먼저 미용실 일을 줄였어요.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죠. 서예학원에 등록했어요.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딸 키우느라 포기했던 취미였거든요. 선생님,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붓끝에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더군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이와 함께 설악산, 제주도, 경주.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다녔어요. 미영아, 이렇게 여행 다니니까 어때? 정말 좋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은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엄마, 너희가 했던 짓은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조카 서연이가 또 놀러 왔어요. 고모, 요즘 되게 예뻐졌어요. 그래? 고모가 예뻐졌다고? 네. 그리고 되게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있었나 봐요. 서연아, 지은 언니는 어때? 지은 언니가 고모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그리고 후회한다고도 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은아, 앉아라.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희 이혼했어요. 뭐라고? 준혁이와 이혼했어요. 그 일로 계속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지은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 평생 엄마한테 갚을게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엄마, 앞으로 좀 더 지켜볼게. 진짜 변했는지.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 생활을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가끔 안부 인사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줬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서예 실력도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여행도 혼자서 자유롭게 다닙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지은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작은 카페를 정말로 열었어요. 이번에는 제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말이에요. 엄마, 정말 작은 카페지만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한번 오실래요? 그래, 한번 가볼게. 카페에 갔을 때 지은이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조카 서연이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딸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했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자식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지금 제 딸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그때의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니. 저도 놀라워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고생 많았어.
미영아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서연이가 또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지은 언니도 이제 진짜 착해졌고, 고모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는 것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70세가 다가오지만 매일이 새로워요. 지은이와 저는 이제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과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말이에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 카페에 오세요. 엄마가 좋아하실 새 메뉴 준비했어요. 그래? 좋아. 하지만 내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 네, 물론이에요. 엄마 스케줄이 우선이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지금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